우선은 또 챌린지 7기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21일 동안 힘드셨죠? 조금 습관이 되셨어요? 재밌었, 많이 힘드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은혜님. 네. 또 어떠셨어요, 우리 진아님은?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네. 해보시는 거예요, 챌린지? 네네.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그렇군요. 하루하루 기록한다는 게 좀 약간 중압감이 되게 컸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처음 할 때는 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우리 봉주님은 또 이번에 산책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성과를 막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홍보글을 처음 쓰다 보니까 네. 이게 맞게 쓴 건지 좀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고, 그리고 대표님 그 저품질 강의를 듣고 이제 쓴 거긴 한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또 네네.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미희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뭐 잘 쓰든 못 쓰든 계속 쓰고 있던 중이었어가지고 챌린지 21일 하는 거는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음, 같이 할 수 있어갖고, 그러니까 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박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네, 네. 성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었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쵸. 우선은 네, 이웃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네, 품앗이 하면서 서로 댓글도 달고 공감도 달고 하면서 하면 좀 기운이 나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요. 내 거를 읽어봐 준다라는 그게 진짜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다. 아, 옆에서 딸내미예요? 자꾸, 네, 어머,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아, 얼굴이 그래요? 완전 동안이세요. 언니인 줄 알았네, 언니. 아, 대박.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은숙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키워드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음, 제일 어렵고요. 그래도 또 옆에 여러 이웃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키워드에 대해서 이따 또 네. 집중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열정둥이님? 네. 마이크 켜고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를 눌러주시면 켜질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예요. 네,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딱 끝나면 아직 잘 안, 놓아버리죠. 네,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한테 왜 그러지? 그러고 있죠. 성과를 막 만드는 게 눈에 보이면 멈출 수가 없을걸요? 네. 음, 그때까지 조금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만 쓰라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그날을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경희님이랑 우주방랑자님, 아이폰님 카메라 꺼 있는 분들은 그 채팅창으로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경희님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꺼 있습니다. 됐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네. 소감 나누고 네. 있었습니다. 잠깐 인사하면서. 저희 이번에 명예전당 21일 동안 포스팅한 거요. 네네. 매일매일 숙제가 있다는 기분으로 연말과 새해를 보냈고요. 덕분에 뭔가를 했다는 건 맞는데 그런 숙제가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는 안 하게 돼요. 끝나고 나니까 또 좀 해이해졌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딘가에 구속되어서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런 의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뭔가 약간 이제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설정 시스템이 어떤 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속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명예의 전당방에 오시면 또 여기서 또 으쌰으쌰 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또 지속하려면은 또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자극받고 네, 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우주 방랑자님은 확실히 함께 하니까 더 좋고, 역시 강제로 해야 더 꾸준하게 하는 것 같다. 연말이라 혼자 있으면 해이해졌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폰님은, 예, 안녕하세요. 성함이 저 하지현입니다. 지연님. 네네. 네네. 소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2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이제 포스팅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종초의 그 성취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네, 꾸준히 계속 이제 연이어서 이제 같은 주제로 해서 포스팅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음. 네,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뭐 키워드라던가 이제 뭐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네, 아직 낯선 음. 상황입니다. 키워드는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계속 다른 분들 사례랑 이렇게 코칭 받으면서 다른 분들 거 코칭하는 거 들으면 거기에서 또 키워드에 대한 솔루션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째 운영하는데 할수록 어렵다. 저는 12년째 운영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할수록.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제 블로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 사실 제가 어제 되게 공포를 경험했거든요. 제 그 노트북에 무슨 에러가 생겨서 크롬으로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없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있을 때는 있고 또 이제 그냥 다른 익스플로러 가면 나와요. 근데 크롬으로 들어가면은 "이 페이지는 깨져서 없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가 없는 것처럼 잠깐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꿈인가?' 뭐 이러면서 가끔 그런 악몽을 정말 꾸거든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새로 뭐 이렇게 다 날아가 있는 꿈 이런 거. 근데 이제 진짜 어제는 정말 시겁했어요.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에러였어요. 근데 뭔가 이제 거기 크롬에 뭐가 잘못 락이 걸리든 뭔가 된 것 같아요. 그 사이트가 접속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웬만한 분들 13분 모였네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신 순서대로 갈 거라 은혜 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1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 한국어와 캔바를 사랑하고 웹 3.0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자. 꿈꾸고 실천하는 행복 드림.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은혜님. 일상 NKYU. 요거 이제 미니 캔버스에서 깨지는 이미지 쓰셨나 보다. 유료 이미지 쓰신 거죠, 요거. 그거, 아니요. 미리 캔버스에서 한 건데, 유료 이미지는 잘 못 쓰거든요. 무료. 유료 이미지에 요거 이게 워터마크 있는 거를 잘못 쓰신 것 어, 같아요. 네, 블로그 주소 대화창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맞고요. 일상, NKYU 성장, 한국어, 감사일기, 사이시옷. 글 되게 열심히 쓰셨는데 이미지가 없네요. 네, 이게 근데 마땅하게 할 게 네, 네, 이거 이미지가 한국어 없어서 관련해서 저는 잠깐만 볼게요. 그럼 이 블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이제, 저는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한 게 사실은 이제 한 달? 이거 챌린지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가끔 올리다가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매일 쓰게 됐고, 더 재미가 들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음, 지금 당장 뭐라기보다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움직임이 좀 힘들어질 때, 그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음,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인데, 네. 지금, 네, 음. 꿈꾸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계약직이라서 끝나면 또 다시 일을 구해야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아, 음. 음, 음. 아, 저것만 그렇게 쓰신 거네요? 근데 공감률이 엄청 높은데요? 네, 의외로 따로 여기 많이 말고 또 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활동하시는 곳이? 아니요. 없는데 제가 네, 이거를 사실은 챌린지 하기 전에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웃이.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오늘 지금 확인하는 건 695명이에요, 이웃이. 아,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갔네요? 많고, 네, 어허, 큰 성과가 되게, 효과예요, 이웃 늘린 거. 성과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럼 오늘 그 보고 싶으신 글이 아까 사이시오 그거 보내신 거잖아요. 그냥 저는 링크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냥 전체 링크? 예, 그냥 블로그 주소를 넣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 또 달라서 한국어. 오케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의 공통점인데요. 우선은 내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명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값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진짜 많이 제가 만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 컨설팅 하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블로그의 소개글인 부분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이제 쓰고 그게 이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만 보고도 이제 영업이나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은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보면은 약간 뭔가 어 업으로나 뭔가 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쪼끔은 좀 일상적인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쓴 느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여기에서는 그냥 순수 블로거 같은 느낌들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콘텐츠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제 캔바나 이런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또는 뭐라 그러죠? 요즘 그 디지털 쪽으로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꿀팁 같은 것들을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안 돼, 들어서 이거가.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캔바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초보자들을 위한 뭔가 콘텐츠 제작 강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쪼끔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소스를 그냥 나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 소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목적 때문이야."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콘텐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캔바 사용법 문의, 캔바 사용 강의 문의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똑같이 콘텐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걸로 수익 창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사람들 머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자기 소개에다가 네. 이 그런 프로필에다가. 부분들. 음, 왜냐면 이 프로필 같은 경우가 제일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고정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음, 여기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지만 여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블로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관심도를 활용해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확히 어떤 걸로 수익 창출하고 싶은지에 대한 모델이 여기에 써 있는 게 좋은 거죠. 음, 그래서 고런 식의 어떤 구분선을 좀 확실히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학습자의 관점이 있고요. 내가 콘텐츠의 제공자의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은 내가 학습자의 관점인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같이 공부해 나가고 같이 정보를 알아가고 같이 배워나가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음, 목표를 드러내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계속 좋은 정보 주고 그냥 방문자 수라든지 이런 거는 누적되고 계속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것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목적을 드러내면은 드러낼수록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죠. 나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이쪽에 막 엄청난 걸 해본 적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저희 그룹에 있는 분 중에 이제 그 옥주쌤이라고 있어요. 저희 사람목사건에서 책도 쓰시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 50에 만나셨어요. 50이 다 됐을 때.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어떤 곳에서 블로그도 조금씩 하시고 배웠던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웹디자인 회사 다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디자인 툴도 조금씩 다룰 수 있었어요. 포토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나 이런 걸로 코칭하고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사례라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이분은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본인도 이제 초보 입장이었던 거죠. 초보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요런 식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배움으로써 알아냈던 거, 이거를 시리즈물로 이렇게 꾸준하게 정말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뭐가 됐냐면 블로그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블로그 코칭해 주는 코치가 되고 그걸로 이제 최근에는 제주도 펜션 가서 펜션 살면서 펜션 홍보해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디지털 노마드가 되신 거죠. 이제 50살 이제 넘어서 이제 그 빛을 보고 계시는 예, 그런 분이 실제로 저희 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블로그의 운영 목적 같은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끔 활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우선은 콘텐츠가 그냥 단순한 정보성으로 소비만 된다? 그리고 내 팔로워 수만 는다? 그걸로는 100%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전환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블로그 채널에서 계속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검증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DB를 모으거든요. 근데 요즘 되게 놀라운 게 단톡방에서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 커뮤니티라는 것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고 이제 쪼끔은 뭔가 이제 '우리 팬덤 안에서도 실제로 으쌰으쌰하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실감적으로 느껴지는 수치들을 저는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블로거들이 하실 때 저렇게 계속 좋은 정보와 좋은 그런 콘텐츠를 공유하면서도 전환율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없이 만드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방문자 수가 는다고 해도 그게 다 전환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환이 돼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계속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그 활용 같은 걸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에 있어서 결과값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값으로 계속 전환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퀄리티를 내줘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도전을 하면 내 몸값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피드백 받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피드백 받으니까 잘하면 칭찬받으면 자신감이 올라갈 거고 못한다고 얘기 들으면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고런 식으로 이제 필드에서의 어떤 반응률이라든지 전환율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고 아 보면은 어 이제 말투나 어투 같은 것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입니다. 뭐뭐네요. 뭐뭐해요. 뭐뭐라고요." 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조체로 계속 썼어요. 요조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뭐요, 뭐뭐죠,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 여기에서 뭐 "검색해서 선택한다." 그 "시킨다다." 이렇게 오타 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체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설명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바꿨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근데 요런 거가 만약에 이렇게 뭐 중간중간만 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내 글을 읽는 거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블로그의 글의 결을
전체 통일적으로 맞추는 거 그런 것도 블로그에 브랜딩을 하실 때 좀 더 깔끔하게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는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캔바 요 언더바 이런 거는 일부러 쓰신 건가요? 아, 네. 그거 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 뭐지? 특수문자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굳이 쓰면서 이제 연결고리를 굳이 저렇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노출에 영향을 뭐 크게 주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노출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또 그런 노출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요런 특수문자 같은 거는 막 뭐 마지막에 찍는 뭐 느낌표라든지 막 그런 거 외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물음표 느낌표 외에는 웬만하면 다른 특수문자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역계에서 투명도 조절한다. 아 오케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이거가 지금 여기 설명이잖아요. 그죠? 음, 요게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근데 역순이 됐어요, 역순. 이게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사진 밑에 있는 글이 위에 사진을 설명해요. 음, 네. 밑에 있는 글이 위에 사진을 설명한다. 고 구조로 배열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밑에 설명을 항상 넣는다. 그 구조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댓글 피드백을 잠깐 볼게요. 네? 밑에 피드백을 뭐라고 했는지 좀 보려고요. 아, 응원글이 되게 많네요. 실제로 그 글을 다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요거 블로그가 지금 성장이 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체감을 할 때? 음, 성장. 개인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게 썸네일도 네. 최근에서야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네. 전거는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갖고 다 음.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런 음. 거 하나씩 이제 제 눈에 이제 제가 익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이웃들 와서 댓글 달고 저도 가서 같이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이 저는. 네네네. 지금 당장은, 네. 댓글도 이제 잘 주고받고 그런 거라서 커뮤니케이션 지수도 좋게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전체 보기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많이 섞여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결 정리 같은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스를 담고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디자인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여기 안에 콘텐츠로 본다면 디자인과 한국어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거.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조건은 뭔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걸 할 때 어차피 이런 글은 지금 이웃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이웃의 댓글이나 피드백이나 공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콘텐츠는 노출이나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그냥 저 사진수라든지 그런 글 쓰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상위 노출되는 것에 완전히 도움이 되는 구조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노출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물론 사이시옷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 그게 키워드가 조회수가 낮은 거라고 하면 내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긴 하죠. 적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한국어라든지 캔바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가 있을 때 그 엮어주는 컨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걸로는 사실 수익 창출을 내는 게 뭐 어렵다라는 판단이 쓰고 나는 이제 캔바 이런 걸로 뭔가 디자인하고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국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캔바로 소개해 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담으면서 프로그램은 캔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소스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소스를 엮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 좋을진 모르지만 그렇게 엮어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제가 있으세요? 이게 지금 캔버로 작업해서 갖고 오는 것들을 사진들을 제가 저장을 안 하고 네. 거기서 바로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캔바에서. 네네. 이런 거 같은 것도 지금 이거 썸네일 네. 타이시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그냥 캔바에서 작업한 거를 캡처해서 갖다가 붙이는 상황인데 네.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까 싶은 어차피 안에 내용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캡처해도 상관은 없죠. 아, 예.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그거가 여러 장 있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하나씩 만든 걸로 하나씩 그렇게 캡처해서 쓴다, 다운로드 저장받지 않고 쓴다, 그거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또 뭐 키워드나 이런 부분은 뒤쪽에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네네. 뒤쪽에서 이어서 한번 다른 분들 사례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진아님? 진아님 있으신가요? 네. 여기 계시다. 네. 어떤 블로그인가요? 저는 지금 독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독서를 통해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책을 소개하고, 이제 제 생각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음, 책으로. 네네. 운영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나 봐요. 네네. 이거 시작하면서 했어요. 아, 챌린지 하시면서? 네, 네. 챌린지 하면서 원래 독서를 하고 싶었고 했는데 음, 이 챌린지 시작한다고 해서 그러면 21일 동안 책을 읽고 이제 매일 블로그를 올려야겠다 했는데 좀 버겁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음, 아무래도 책을 읽고 제 생각을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예,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나누는 걸로 인해서 가져가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세요?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조금 소소한 거는 에드포스트 하는 거였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파워블로그 인플루언서? 독서 인플루언서 도전. 인플루언서? 네, 도전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블로그를 키우면, 원래는 목표는 블로그를 하면서 인스타에 이제 카드 뉴스 비슷하게 요점 정리하는 거를 네. 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시도를 하다가 너무 버거워서 제가 지금 직장인이어가지고 아, 너무 일을 하시면서.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 글 쓰는 것도 너무 지금 좀 버거운데 인스타까지 하려니까 그래서 인스타는 지금 잠시 내려두고 블로그만 좀 집중하자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만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음,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쨌든 책 쪽으로 계속 네. 홍보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성과를 내고 싶은 거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인플루언서 검색이나 뭐 이런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 쪽으로. 디지털, 그쵸. 최근에 그 이제 보도 셰퍼라고 이제 그분을 네. 읽었는데 네. 그분이 그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그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 경제 도서 그걸 쓰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독서 블로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컨텐츠 제작해서 음, 사람들한테 이제 좀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그런 좀 책까지 쓰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경제 네, 쪽으로?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강의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부에 관련된 책이 확실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좀 맨 처음에는 행복을 좀 찾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부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 리뷰 중에 제가 하나 봐드릴 거 어떤 거 선택하시면 좋아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크게 해놓긴 했는데. 네, 네. 굵게. 저는 맨 처음에 했던 거 그 청울님, 아, 청울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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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맨 처음에 올렸던 글이거든요. 네, 이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책 제목이 나는 오늘도 네, 경제도 잘 읽고 경제도 있다. 네네. 청울님. 네. 좋아요. 요런 약간 이런 타이틀은 네. 제목에 넣기는 좀 아까운 키워드긴 해요. 아, 왜냐면은 이제 네, 부정적인 생각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네, 아마 키워드 유입이 되게 작은 단어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제가 하나 띄워놓을게요. 어차피 저희 네, 봐야 네, 되니까. 네. 저희 오늘은 코칭할 때 10분씩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 네네. 달리지 않고 네, 50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네. 제가 거의 1월 한 달 지금 절반 정도 왔죠? 네, 와, 진짜 너무 바쁘게 지내가지고 진짜 그래 보이세요. 네, 저 인스타 올라오는 거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는데 네네. 블로그를 못했어요, 거의. 그 아, 정도로 바빴습니다. 12월부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침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풀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달려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체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네. 생각이라는 키워드의 조회수를 보니 PC로 110, 모바일로 750 정도 돼요. 뭐 아,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제 키워드적으로 볼 때는 요렇게 검색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적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경우의 수를 조금 생각하고 키워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자명이나 책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주면은 확실히 책명이나 저자명으로 검색해서 나한테 찾아 들어올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함해 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네.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그 이슈를 던지는 그 제목에 어떤 내용을 넣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키워드의 영향력은 스스로 이제 알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요 키워드로 썼어요. 그러면은 얘가 키워드 자체가 이제 110에서 750이에요. 그러면은 요 글을 가지고 내가 거기 안에 100%를 먹을 순 없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5%만 내 쪽으로 들어온다. 10%만 들어온다 하면은 전체 키워드 조회수에서 나의 10%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카운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이상의 욕심을 낼 수 없는 글이다라는 걸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는 제목을 정하고 이제 메인 해시태그라든지 메인 키워드 같은 걸 정하실 때는 항상 그런 약간 키워드 도구 같은 걸 검색해보는 습관을 갖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이제 한창 보다 보면은 네. 이게 되게 신기하게 이제 나중에는 무슨 뭔가 이제 점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키워드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추측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네네.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거 같은 경우 있다 그러면은 뭐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 광고창에서. 한번 제가 네네. 해 볼게요. 네. 경제적 자유. 네. 자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색해 보면 얘는 지금 연관 검색어가 55개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라는 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것들의 글을 소비할까라는 기준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제적 자유 하니까 여기에 의외로 뭐 블로그 수익도 있고 뭐 온라인 클래스도 있고 블로그 알바, 포스팅 알바, 어필리에이트, 뭐 제휴 마케팅 사이트 등록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에드픽 초대 코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 돈 되는 부업, 그리고 뭐 뭐뭐로 돈 벌기 시리즈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 보면서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의 성향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찾고, 왜냐면 똑같은 키워드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또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각각의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내 키워드 영향력에 내가 이런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면은 쪼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가이드를 잡아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리뷰는 저도 이미지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미지가 없어서 여기 중간에 넣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어떤 이미지, 그 독서이다 보니까 그 약간 동기부여 되는 그런 이미지. 네. 아, 여기는 이 네, 책을 리뷰를 네. 한 거니까 책의 내용 일부를 좀 찍어서 올려도 되죠. 근데 네네. 이제 책에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통은 저작권법상 뭐 책인 경우에 뭐 10% 이내 정도로 노출한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네. 이제 너무 중요한 이 책을 꼭 읽어서 읽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사서 읽어야만 되는 그런 구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놓은 어떤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고 찾아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네. 네네. 그래서 리뷰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되게 다 좋은데 우선은 블로그 다우려면 아까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노출을 위한 어떤 일정한 용량과 페이지 뷰라 그래서 머무는 시간과 이제 글을 다음 글을 보게 만드는 콘텐츠의 질적인 힘, 페이지 뷰를 늘리는 힘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냥 가독성적인 부분에서 글량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네. 글밥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 그러면 맞아.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기분들이 나다 보니까 이제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벅차는 부분들이 그쵸.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는 걸 포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글을 읽는다는 입장에서의 호흡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톡 이미지나 이런 걸로만 계속 하면은 노출의 우선순위가 남이 그냥 제공한 무료 이미지만으로 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오리지널로 자기가 찍은 사진으로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편차가 크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글만 열심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글보다 어떻게 보면은 노출적인 면에서 이미지가 훨씬 빠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여기에 가운데 따옴표 한 부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사이사이에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블로그화 시키는 글쓰기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해시태그만으로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계속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해시태그 안에는 그래도 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어떤 책과 관련된 카테고리 단어 같은 걸 써주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벤치마킹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네네. 그런 블로그에서 좋은 사례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찾으면 그런 사례 모델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그 키워드 같은 것들도 벤치마킹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걸로 블로그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 해시태그로 자기 개발 도서 그 블로거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개발 도서라는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시태그를 조금 더 만들어 가고 있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뭐 경제 경영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네. 카테고리마다 표현한 단어들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늘려서 사람들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주는 거 그런 게 조금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군더더기 없이 자기랑 관련된 해시태그만 딱딱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준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의도예요. 그런 거에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요런 책 찍을 때는 이렇게 카드 뉴스로 해서 정제된 콘텐츠로 계속 바이럴되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가 각각 찍어서 뭐 이렇게 날 것으로 책을 들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책의 책의 일부만 보이게 찍고 이런 것들에 소스를 넣으면은 훨씬 더 이제 내가 직접 읽은 책이야라는 책이다.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제된 뭔가 편집이 완벽히 끝난 것들로만 이제 돼야 된다 이런 편견을 좀 벗어나시면 훨씬 더 운영하시는 게 수월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깔끔한 이미지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이걸 이제 템플릿 거기에 고정화 시켜서 네, 이제 글만 좀 바꾸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똑같은 지루하다. 패턴이 나오는 거. 네, 예. 근데 똑같은 사실 패턴. 네. 지루한 건 맞아요.
네네. 네네네. 그런 브랜딩을 느낌을 위해서는 저도, 같은 네, 커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안에 맞아, 소스만 맞아.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네네. 자체가 좀 지루하긴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사실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고딕체가 유행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이제 손글씨체가 유행하고 어떨 때는 요렇게 생긴 그 어떤 도형이 들어간 프레임 이럴 땐 또 어떤 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각각 따라가는 유행은 늘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것들은 좀 재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완벽히 계속 똑같이. 왜냐면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음, 계속 성장 속도가 높아지고 더 잘 되고 있고 뭔가 더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계속 가겠지만 네. 향후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되면은 리뉴얼한다 생각하시고 음, 한 번씩 이렇게 재정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네. 유봉주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 교육의 시작은 강아지 산책 훈련. 이거는 이제 유봉주님이 지금 이번에 하는 게 강아지 산책 훈련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쓰실 때 요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반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 산책 훈련으로 교육을 시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좌측 배치돼서 이거는 이제 가독성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좀 크기는 해요. 전달력에서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빵 터트려 주는 거. 사실 강아지 교육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전환율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 강아지 산책 훈련 같이 더 뾰족한 단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뾰족한 단어를 더 앞에다 앞세워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 훈련으로 교육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 교육을 똑같이 또 이렇게 쓰지 않아도 강아지 한 번만으로 이어지는 말이 되죠. 아, 그럼 강아지 산책 훈련도 되고 강아지 교육도 그냥 네네네네. 강아지를 한 번 써도 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쵸. 아, 그래서 그런 원래는 식으로 이제 제가 중복 키워드를 한 네. 제목에 여러 개 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 네. 이게 그 외에 의미가 나쁜 좀 문서의 예시에서도 블로그 네네. 키워드 반복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돼요. 이게 제가 물론 이게 저품질의 요소가 완벽히 되진 않는데 네네. 운 나쁘면은 제목에 여러 번 똑같은 키워드 쓰다가 저품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대표님 강아지 교육하고 강아지 산책 훈련을 제가 같이 잡고 싶어가지고 네. 그 두 개를 일부러 같이 쓴 건데 그러면 그렇게 쓰는 것보단 지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하나로 그냥 강아지 산책 훈련 강아지 산책 훈련으로 교육 시작하세요 해도 강아지 교육도 키워드가 잡혀요. 아, 네네네. 네. 띄어 있어도 잡힌다고요. 아, 그래서 네네. 한 번만 써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네.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게 쓰려면 사실 요것도 지금 하나의 글에 두 가지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기분이긴 해요. 네네.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여기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얘기였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뭐 여기 이 수업입니다. 이거를 위한 딱 하나의 정제된 글을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분리해서. 그래서 뒤쪽에는 여기에다가는 하는 게 꼭 필요해야 하고 여기다 썸네일 달아서 강아지 산책 훈련 줌 수업에 대한 저 공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냐 아니면 뭐 이렇게 코치님 이런 건가? 아, 네, 그냥 코치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코치님. 네네. 그래서 유봉주 코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인 블로그에서 이제 상업 활동을 같이 하는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피셜하게 분리하는 게 어떤 저런 중요한 그런 뭐 행사든 뭐든 뭐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하나의 폴더에서 카테고리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발행되는 구조로 돼서 네. 대신에 이제 배경은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캔버스로 조금 이렇게 변형하면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오피셜한 거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폴더 같은 형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기를 쓰는 거는 어차피 이 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난 이런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높이는 검증인 거잖아요. 아, 근데 저게 후기가 아니고요, 대표님. 네. 그 왜요? 정보를 조금 전달하면서 밑에 홍보를 하려고 제가 아. 전자책 쓴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두 가지 주제가 두 개가 같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성 콘텐츠여도 네. 정보 콘텐츠는 따로 분리하고 네. 여기다가 오히려 썸네일로 이 줌 수업에 대한 내용만 딱 간단하게 써서 이걸 옆으로 그러니까 썸네일로 글과 글을 연결하는 구조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요렇게 카드 뉴스를 여러 개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만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여러 개 만들고 이거는 네. 글 하나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예 그 카드 뉴스 시작되는 거를 그냥 따로 분리하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냥 공지글은 공지글대로 완전히 써서 공지글은 아. 공지글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바이럴이 되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정보글은 정보로서 하고 뒤에 기승전 내가 원하는 목표 이렇게 끝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네. 기승전 썸네일 링크 넣어 가지고 온라인 줌 수업 공지 링크 이렇게 걸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 뷰가 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되는 구조가 되고 네. 저 글 공지글 자체도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네. 이 산책하는 그 글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둘의 연결고리가 생겨서 둘의 페이지 뷰가 늘어나는 또 효과도 주고 그래 가지고 아예 그렇게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한 글인데 거기다가 네.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줌 수업이 붙어가니까 네. 이거의 목적을 위해 이걸 설명한 거가 맞긴 하지만 그게 네네. 되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앞에 대한 아. 정보의 어떤 그 감사함보다 네네. 이제 '내가 낚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아, 구조를 네네.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공지는 공지만 쓰는 걸로? 예. 그래서 아. 공지는 공지답게 그냥 그거에 대한 네네. 수업에 대한 내용, 뭐 커리큘럼, 뭘 배우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열리나요? 뭘 네네. 배우나요? 뭐 거기서 뭘 준비해 가면 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걸로 공지글을 완전히 명확하게 써 주는 거죠. 근데 음.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공지글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나를 해 놓고 지금과 같은 정보, 순수한 정보글에다가 밑에다가 강아지 산책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썸네일 클릭하시고 정보 얻어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가지고 그 두 개의 글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고런 식으로 약간 정리된 느낌을 해 주시면은 오피셜 계정과 그냥 일반 계정 이렇게 약간 소통하는 계정을 약간은 병행하는 부분들이 뭐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낯설지 않고 더 공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된 포트폴리오가 계속 쌓이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는 뭐 1 회, 2 회, 3 회, 4회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회차를 붙이셔야 돼요. 1 명이 오더라도 회차를 붙이세요. 네네네. 1 명도 안 오더라도 그 회차는 지나간 거로. 해서 누적된 공지는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고객들은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럼 제목에 몇 회차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본문에다 넣어도 되죠. 아, 뭐 몇 회 후기. 본문에다가? 아. 제목에는 솔직히 제목은 아시잖아요. 제목은 그게 넣어도 그 회차로 뭐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꼭 그거를 거기서 쓸 필요는 굳이 100% 할 필요는 없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영향력을 보여줄 때 숫자를 쓰면 그건 노출에는 영향이 별로 없지만 이제 누적된 포트폴리오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글자 수 많이 차지하진 않잖아요. 네네. 뭐 1 회차, 뭐 2 회차, 뭐 3 회차 아니면 뭐 1 월, 2 월, 3 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 주는 거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목을 크게 잡아먹지 않는 요소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오피셜한 건 확실히 오피셜한 거, 정보성은 확실히 정보성. 그래서 정보성으로 온 사람들은 나한테 되게 감사하게 갈 수 있는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주고 상업적인 글에서는 '아 이 사람의 목표가 이걸 통해서 이거 여기에 매출을 올리려는 목표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또렷이 알 수 있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써봤자 요도저도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네. 첫 번째 사진은 전부 다 내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두 네네. 번째 사진 내가 디자인 소스를 활용하든 뭐 기존에 있는 무료 그 템플릿 같은 걸 활용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공된 콘텐츠니깐요. 두 가지의 결을 이렇게 분리해 주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키워드 카운트가 될 때요. 네. 지금 카드 뉴스에 넣는 거나 지난 후기를 제가 URL로 넣는데 네. 그것도 다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카드 뉴스 잠깐만요. 카드 뉴스에 어떤 거요? 만약에 제가 강아지 산책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가 카드 여기에? 뉴스에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카운트 후기, 안 돼요, 이미지는. 요건 안 돼요. 그럼 밑에 이거를 읽을 수는 없어요. URL 제목은 어때요? URL 제목 네, 여기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넣었다. 이거는 카운트 되죠.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이거 보면 계속 반복이죠. 네.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영상이 요런 홍보글은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혹시 사진을 RC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걸로 편집해서 넣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사진을 편집해서 뭐 예를 들면 색깔을 바꾸고 뭐 네. 이런 거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진을 붙이면은 이제 30초 정도로 만들어서 가능하죠. 네.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네네네. 픽셀을 깨준다라고 하면 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아예 네. 이렇게 컷을 좀 잘라가지고 크롭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형을 주는 건 좋아요. 근데 네. 이번에 여기 블로그에서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 주신 그 전환율 이게 좀 약하더라고요. 약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혹시 여기 공지글 지정이나 이런 것도 다 하셨어요? 네, 공지글로는 계속 올렸는데 지역이 어딘지 여기에 명시가 돼 있나요? 지금 저는 이게 잘 안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온라인 수업이에요. 온라인 수업. 네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지글로도 올리고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되죠. 조금 약해가지고 근데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네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네. 네네. 이거는 누적된 회차가 되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오는 거는 갑자기 안 들렸나요? 우주 방랑자님? 저는 잘 들립니다. 살짝 작아졌다 커지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은 안 모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오고 두세 명이 와도 지속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네네. 투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차가 쌓이다 보면은 신뢰도가 올라가요. 네네. 그러면서 오는 신뢰 효과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적되면 더 많은 곳에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 블로그에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산책글 쓰는데 우리 애가 이래서 안 됐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안 됐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한 해소를 얻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께 직접적으로 댓글에 답글 다는 형식 또는 이웃 방문하는 형식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온라인 산책 준비하시는데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전에 댓글 달아주신 것 때문에 이번에 도움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정보 드리러 온 겸 안부 묻고 갑니다." 하면서 이제 정중한 초대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절대 터치 없이는 안 움직여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마냥 오프라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출만 되면 오겠지?' 상위 노출돼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출과 제가 상관없이 관계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무료 강의를 좀 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그 강아지 커뮤니티를 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좀 특수한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강아지 뭔가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도움이 되죠. 근데 네네. 어차피 지역 특화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온라인으로 하려고요. 예. 그치. 온라인으로만 네. 아니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아예 안 하고. 아니 온라인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하는 것도 만들긴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온라인 수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뭐 강아지 뭐 애견 카페라든지 뭐 강아지를 좀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관심 있어할 만한 정보 같은 것들에 온라인 페이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활동력 좋은 뭐 예를 네. 들어서 어디
애견 카페에 활동력 좋은 사람들이 우리 강아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여기 너무 좋았어요. 뭐 다음에 또 갈게요. 이런 거 써놓은 사람도 있죠. 네네. 그런 약간 나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게 명확한 사람들 중에 활동력이 강한 사람들을 위주로 내가 계속 팔로우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그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쌓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내 콘텐츠에 결이 맞는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가 있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정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그리고 하나만 더. 아, 네. 리뷰 체험단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지금 아직은 뭐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저한테 댓글이 달리는 것들이 네. 무슨 뭐 월 연간 장기 계약이다, 아니면 뭐 원고 동영상을 제공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별로인 거죠. 이제 기준을 제가 뭐 드리는 건 뭐냐면 직접 체험형이나 네. 택배로 물건 제공받는 형들은 하셔도 돼요. 어, 근데 원고를 주고 사진을 주고 이런 걸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품 제공형이라든지 뭐 직접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직접 자기가 하는 그런 구조는 또 나쁘지 않은데 뭐 네네. 이렇게 이제 원고 주세요. 뭐 카테고리 비번 뭐 카테고리 빌려주면 얼마 뭐 이제 주는 대로 그냥 써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되게 저가로 막 시키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제공형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건가요? 블로그에다가? 그거는 물어봐야죠. 네. 음, 그래서 아까도 누가 "나 이런 거 처음 받았어요." 하시면서 올리셨었잖아요. 네. 미경님이었나? 네, 그때도 맞아요. 제가 "우선은 뭐 어떤 제품인지 받아보세요."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받았는데 제품 제공형이어도 만약에 그게 건강식품이나 뭐 그런 거다 그러면 전 못하게 해요. 어, 예. 왜냐면 이제 중저가로 나온 그런 브랜드들 중에 이렇게 약간 문제성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블로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때도 있어서 네네. 최근에도 저희 그룹에 있는 분이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 저한테 저희 쪽에서 "체험단 모집해 줄 수 있냐?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거절했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왜냐면은 너무 감사한 제안이고 저희한테 좋은 기회지만 또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제안이어서 네네. 그거에 대한 확답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여기 그룹에서는 절대 제안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돼도. 그래서 고런 것들은 잘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음.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오늘은 쪼끔씩 10 분씩 쉬면서 이제 호흡을 가져가시면 쪼끔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우리 우주 방랑자님 할 거고요. 지금 58 분이니까 59 분부터 해서 9 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었다가 할게요.